안녕하십니까. 제로원 김장입니다. 오늘은 2021년 11월 7일 일요일이고요. 유튜브에서 MIT 시그널 프로세싱을 찾아봅니다. 아래로 내려가 보면요. MIT 6.003 Signals and System Fall 2021 이 동영상 시리즈가 있고요. 이 동영상 시리즈에서 보면 시그널 프로세싱에 대해서 다룹니다. 여기에 보면 뭐 라플라스 변환도 있고 뭐 discrete approximation of continuous time system 있고 convolution, frequency response, feedback control, continuous time, frequency response, Ford plot 뭐 이런 거 있고요. Fourier representation, Fourier series, Fourier transform, discrete time 이런 게 있는데요. 이런 거 C++로 구현해 볼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돌아갔어요. 여기 리스트 보면 MIT 18.065 Matrix Method in Data Analysis, Signal Processing and Machine Learning 이 시리즈였어요. 이 시리즈에서도 동영상에 맞춰 갖고 C++로 코딩 해볼까 하는 생각을 하는 중입니다. 사실 저는 수학을 전공했고 이런 분야에 특별히 관심은 없는데요. 또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근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이론을 C++ 라이브러리로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뭐 경험 많은 사람들처럼 이렇게 속도가 빠르게는 나오지 않겠지만 최소한 이론을 파악하고 그 이론을 C++ 코드로 변환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시간을 조금만 투자하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거 하기 전에 우선 C++를 먼저 배울 거예요. ISO CPP-org 여기서 Compiler Conformance Status를 보면요. C++23 Core Language Feature에서 첫 번째 열은 GCC고요. 두 번째 열은 클랭이고 세 번째 열은 마이크로소프트인데 쭉 내려가 보면 마이크로소프트는 거의 구현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좀 더 아래로 내려가 보면 C++20 코어 랭귀지 피처에서 이게 마이크로소프트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거의 다 구현되었어요. 이렇게 거의 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구현되었고요. 이거는 C++20 라이브러리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스탠다드 템플레이트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는 거의 다 구현되었어요. 그죠? 다 구현되었죠. 비주얼 스튜디오 22가 내일이거든요. 11월 8일 날 출시돼요. 마이크로소프트 비주얼 스튜디오 22가 출시되면 비주얼 스튜디오 2022 이거를 설치할 겁니다. 왜냐하면 2022가 출시되면 2019는 점차 사라지거든요. 기능 업데이트도 느리고 일단 이게 출시되면 우리가 이걸로 사용할 거고요. 그래서 C++를 좀 더 배울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한글 채널에서 제가 아직 이런 스팸 같은 거 안 다뤘고요.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니지만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다루고요. 여기서 제가 그동안 안 다뤘던 거 또는 못 다뤘던 거 그런 것도 다룰 거고요. 여기 보면 중요한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타믹 한 번 더 찾아보면요. 아타믹, 쉐어드 PTR, 위크 PTR 이런 것도 제가 아직 안 다뤘거든요. 이런 것도 다뤄볼 거고요. 그 다음에 코르틴도 제가 한글 채널에서는 안 다뤘어요. 코르틴도 제가 한글 채널에서는 안 다뤘거든요. 영어 채널에서 이거 제가 처음 다룰 때 2019년도에요. 2019년도에는 지원되는 컴파일러가 별로 없었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코르틴이 아주 기초적인 것만 지원이 되었어요. 아직 이거 완성된 건 아닌데 이걸 알아놔야 C++23에서 라이브러리가 더 추가되면 쉽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 어려워요. 사용법은 쉽지만 사용법만 갖고는 안 돼요. 이게 속에서 내부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제가 그거를 설명할 거거든요. 이거 그냥 외부적으로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것만 배워서는 이거 제대로 사용하기가 어려워요. 제가 그래서 이 속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걸 제가 코드를 하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렇게 C++ 최신 기능을 조금 더 배우고요. 아까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말했던 그런
시그널 프로세싱이나 어드밴스드 리니어 엘제브라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C++ 코드로 구현을 해볼 겁니다. 저도 한 번도 안 해봤지만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걸 하기 전에 여러분이 반드시 배워야 될 게 있는데요. 이런 거는 누구도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SED, tuple, SED, apply, SED, make, integer, sequence, SED, integer, sequence, SED, invoke, 여기 여러 가지 있거든요. 이런 거 다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터플 사용법을 철저하게 배우셔야 돼요. 왜냐하면 인텔 1 API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패럴 C++ 컴파일러에서요, 시클을 구현하는데 시클 코드를 보면 대부분 STD tuple STD apply, STD make sequence, STD integer sequence 이런 거를 사용해서 이 시클 라이브러리가 구성되어 있어요. 시클은 GP, GPU 및 기타 엑셀러레이터라 그러잖아요. 기타 엑셀러레이터 디바이스를 C++ 랭귀지로 프로그래밍 할 수 있게 해주는 툴이에요. 라이브러리예요. 그래서 이 시클 기능은 제가 추정하기에, 이건 순전히 저희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게 C++ 표준이 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크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거는 C++ 랭귀지의 신텍스를 하나도 변형하지 않고 기존의 C++ 랭귀지를 사용해서 구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C++ 자체의 랭귀지를 변환할 필요가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차기 C++의 표준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std tuple, std apply, std make integer sequence, integer sequence를 어떻게 쓰는지 명확하게 배우셔야 돼요. 이거 굉장한 큰 도움이 되거든요. 제 말을 못 믿는 분들을 위해 제가 좀 더 설득력 있게 설명해 볼게요. 시클, 홈 이렇게 해서 찾아보면요, 여기 시클 오버뷰가 있어요. 여기서 내려가 보면요, 이 부분 지나가고 이 시클이 지원하는 기계인데요, 디바이스요. any CPU, 모든 CPU를 지원한다는 뜻이고요. CUDA, NVIDIA GPU를 지원한다는 뜻이고요. OpenCL, OpenCL이라는 말은 AMD GPU를 지원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FPGA 디바이스도 지원하고요. AMD GPU, GPU 엑셀레이터, 현재 산업에서 쓰이고 있는 그런 모든 디바이스를 다 지원하기 때문에요. 게다가 시클은 C++ 표준을 변형 없이 그대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시클이 표준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심지어는 오픈MP도 백그라운드로 지원하거든요. 우리가 실제로 코딩할 때는 이 디바이스 레벨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이 라이브러리 레벨에서 하거든요. 이 라이브러리 레벨에서 프로그래밍 하기 때문에 GPU, CPU, 오픈MP 이런 하드웨어 개발 회사들이 모두 참여하기 때문에요. 이게 표준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이게 앞으로 C++ 표준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저 유튜브 채널에서요, C++ 20 템플릿 메타 프로그래밍 이 링크를 더블 클릭하고요, 아래로 스크롤 해보면 56번 동영상 STL 라이브러리 확장 흔한 실수 이 동영상이 있어요. 56번 에피소드에서 우리가 std make integer sequence를 어떻게 만드는지 배웠거든요. 그래서 이 동영상을 시청하지 않으시면 이번 동영상을 따라올 수 없어요. 그리고 C++ 흔한 실수도 이 동영상에서 제가 한번 설명드렸는데, 여러분이 72번 동영상을 시청하셨다면 이 문제도 해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C++ 흔한 실수는 나중에 다시 다루기로 하고요. 오늘은 이 make integer sequence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설명드립니다.
56번 동영상에서는 std make integer sequence를 어떻게 만드는지 설명드렸고요. 이번 동영상에서는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지 설명드립니다. 그러면 72번 동영상에서요. 더보기를 누르고 소스 코드 다운로드 섹션에서 이 링크를 더블 클릭하여 소스 코드를 다운로드 하고요. 압축을 풉니다. 71번 폴더를요. 이름을 73으로 바꾸고 reverse, tuple 이렇게 이름을 바꿉니다. 이거를 복사했어요. 작업 폴더에 넣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엽니다. 작업 폴더를 열고요. explore에서 73번 make sequence.cpp 이 파일을 엽니다. 컨트롤 B 하고 제가 여러분을 위해 56번 동영상에 링크를 복사해다 여기다 붙여 넣겠습니다. 이렇게요. 이 동영상을 시청하지 않으셨다면 따라오지 못합니다. 아래로 내려가세요. 우리가 이전 동영상에서 make integer sequence를 이 코드를 어떻게 만드는지 배웠고요. 그 다음에 make reverse integer sequence를 어떻게 만드는지 배웠습니다. 이런 거 가르쳐 주는 사람 없습니다. 이거 꼭 동영상 보면서 직접 입력해서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파악하세요.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make reverse integer sequence를 사용해서 tuple 엘리먼트 순서를 뒤집습니다. 여기에서 void test reverse tuple 이렇게 하고요. 이 함수를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 넣고요. 이 부분은 disable 하고요. 여기에 std tuple t1 이렇게 하고요. 1, 2, 3, 4, 5 이렇게 터플을 선언하고 5로 t2는 reverse tuple 하고 t1 이 t1을 이 함수에 보내서 터플의 순서를 5, 4, 3, 2, 1 이렇게 거꾸로 바꿉니다. 여기에서 template, type name, element types 5로 reverse tuple, std tuple element types 이렇게 하고요. tuple 그 다음에 return hidden reverse tuple 하고요. tuple을 호출합니다. 그럼 여기서 잘 보셔야 합니다. namespace hidden 하고요. template std size t 하고요. indices 그 다음에 type name element types 5로 reverse tuple 이렇게 하고요. std tuple element types 이렇게 하고요. tuple 여기에서 잘 보셔야 합니다. 여기에서 std integer sequence 죄송합니다. 여기 std integer sequence가 아니고 우리가 만든 integer sequence입니다. 여기 std를 쓰면 안 됩니다. 여기에 indices 이렇게 하면요. 이 자체가 데이터 타입입니다. 이 자체가 데이터 타입입니다. 여기에서 파라미터는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return을 하는데요. std tuple 하고요. std get 하고요. tuple 하고요. 요 indexes를 여기다 보내고요. indexes가 파라미터 팩이잖아요. indexes가 파라미터 팩이기 때문에 파라미터 팩을 풉니다. 이렇게요. 세미콜론 잊으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 이 hidden namespace 속에 있는 이 함수를 부르는데요.
첫 번째는 터플이고요. 두 번째는 인티저 시퀀스를 보내야 하는데 make reverse integer sequence 이 alias 템플레이트를 호출하는데요. make reverse integer sequence는 여기에 using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이전 동영상에서 만들었거든요. 이 동영상에서요. 제가 이 동영상을 이 부분이거든요. 이거 우리가 이 동영상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자체는 타입입니다. 타입. 그런데 여기에 std size t 타입을 보내야 하고요. 이 타입이 죄송합니다. 여기 하나 빼먹었습니다. std size t 타입을 보내고요. 이 타입이고요. 여기에 index에 해당하는 정수가 여기에서 size of 이렇게 해서요. element types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 자체는 데이터 타입입니다. 이 자체는 데이터 타입이기 때문에 이거를 인스턴스로 바꿔줘야 합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 함수를 호출하면 이 함수를 여기에 정의된 이 함수를 내부적으로 호출합니다. 이 터플이고요. 인티저 시퀀스는 여기에서 만들어집니다. 이렇게요. 어렵죠? 일단 이거를 빌드해서 테스트한 후에 제가 계속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명령줄 프롬프트를 열고요. 여기에서 std cout 하고요. t1 std and 이렇게 하고요. 복사해서 붙여놓고 t2는 t2 이렇게 하겠습니다. 명령줄을 열고요. 이 파일 이름이 makesequence.cpp입니다. clang ++sdd c++20 makesequence.cpp o c.exe 이렇게 해서 빌드가 되었습니다. clsc 그러니까 t1이 1, 2, 3, 4, 5인데 이 리버스 터플을 이용해서 이 함수를 부르고 이 함수에서 다시 한번 이 히든 네임스페이스 속에 있는 리버스 터플을 호출합니다. 이때 우리가 인티저 시퀀스와 make reverse integer sequence를 사용했습니다. 이런 방식의 프로그래밍 패턴을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이거는 외부 인터페이스고 이거는 내부 인터페이스입니다. 여기에서 integer sequence와 make reverse integer sequence를 사용했는데요. 이거 굉장히 많이 씁니다. 이런 방식의 프로그래밍을 앞으로 굉장히 많이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std 터플에 대해서 익숙해질 때까지 제가 이런 방식의 프로그래밍을 굉장히 많이 예를 들겠습니다.